이게 48V인데 지금 현재 44.4V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충전이 덜 됐거나 배터리 성능이 저하됐거나 정상적이다라고 할 때는 마그네틱 그래 스위치, 이쪽 차량 같은 경우도 셀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앞에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는데 철컥하고 달라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현재 마그네틱 자체가 못 오거나 아니면 마그네틱 스위치 그쪽으로 보내주는 쪽에 시그널이 쉽게 해서 이그니션 코일처럼 전자석 붙여주는 동작이 시그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기 불량일 수 있다 라고도 봐지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에도 수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라서 기계가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충되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네, 전동지게차, 네, 전기자동차, 네, 드론은 청소기, 네, 이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드론, 네,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 드론은 시장에서 배터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중요하죠. 얼마만큼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혹시 가다가 드론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물론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기판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다가 충전이 떨어져서 고속도로 중간에서 멈추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 심리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이는 과정이죠. 네, 배터리의 수명이 좀 오래 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을 좌우하는 경우는 네, 배터리 재질이 어떠한 소재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납산 축전지, 네, 다른 리튬이온, 니카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재질이 어떤 걸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성능과 용량, 수명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충전기, 충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쉽게 예를 들어서 맥류, 노이즈와 같은 펄스, 다루는 니플이라 그러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직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충전기, 또는 아답터와 같은 성능으로 과충전된다든지 그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시스템, 그런 회로, 이와 같이 스쿠터라든지 또는 드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충전기인데요. 드론 충전기에서 주로 18650이라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재질이 18650 같은 형식이 아니라도 안에 있는 재질이 리튬이온, 이런 경우 충전했을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킥보드, 그런 데서 충전하다가 불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를 사회적으로 뉴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듯이 이런 충전기도 가지고 있는 충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그러한 전기가 깨끗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부정물처럼 시궁창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전기가 나온다 그러면 원소재의 배터리 이게 좋다 하더라도 성능은 금방 저주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충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시간을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게차 충전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토매틱 차지, 그러니까 지게차 컨트롤러, 지게차 충전 컨트롤러입니다. 이와 같은 지게차 컨트롤러 들어가기 이전에 보통 그렇죠. 전기가 삼상 380V가 들어와서 다시 다운 트랜스처럼 이와 같은 삼상 220V 변압기를 통해서 다시 지게차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그 컨트롤러가 이걸 또 우리가 보시다시피 오토 차지 충전 시스템 여기서 컨트롤 해주는 것인데요.
지게차에서 충전 안 되는 네, 고장 상태를 살펴보면 네, 이런 증상도 있죠. 이쪽 네,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돌출부가 딱 하면서 들어가면서 붙었다가 다시 철컥 하면서 빠져나오는 이런 불량으로 충전이 안 되는 네,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마그네틱 스위치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그네틱 스위치를 네, 기존의 거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거를 달아서 다시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네, 주황색 돌출부가 딱 들어갔다가 다시 철컥하고 튀어나오는 네,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 마그넷 고장이 아니죠. 당연히 이거든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마그네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 보조전원이 있는데 이 보조전원에서 이 안에 코일이 자석이 형성돼서 그 자석이 딱 접점을 당겨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 컨트롤러는 어디서 합니까? 이와 같은 전자적인 회로에서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자적인 회로에서 그거를 붙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 일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오토차지 유니트에서는 계속 하자로 인해서 불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쇼트가 이 같은 부품을 타게 되는 새까맣게 연기로 인해서 고장이 나게 되는 연기처럼 보이는 이런 고장이 나게 되는 원인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같이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IC 부품들이 타게 되면 네 이거 어렵죠. 더 이상 배터리 충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량 기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오래된 전동차 또는 네, 기간이 좀 지나서 서비스 센터가 없은 또는 외국 제품이라든지 네, 중속이 부드나서 전화가 안 될 때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재 수급이 안 돼서 네, 수리를 해야 될 때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거나 네, 비용도 또 만만찮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품을 고쳐야만 부품을 고쳐야지만이 전체적인 것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와 같은 PCB 기판이 바싹 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소된 걸로 인해서 네, 그 자리 못 쓰기도 하지만 연소된 걸로 인해서 그 자리가 저항치가 생기면서 멀쩡하게 수리를 해도 원만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PCB 기판은 네, 이기통에 있는 점화 코일, 네, 에그네션 코일을 가동시키기 위한 회로인데요. 네, 이와 같은 PCB 기판을 새로 하나 떠서 똑같은 복제본처럼 이거는 에폭시 자체가 양면기판이라 좀 더 고급스럽게 변형이 좋아졌습니다. 네, 기판들을 떠서 제품이 동작될 수 있도록 대체품으로 만들기도 해야 되겠죠. 간단한 쪽보드선을 치더라도 이와 같은 게 있는데 이 또한 원형은 이와 같은 보드인데요. 이와 같은 보드를 만들기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제품을 회로를 분석을 해서 똑같은 보드를 복사하듯이 복제하듯이 네,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덜어는 수리가 빠르다든지 수리가 늦는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와 같은 대체품으로 제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리를 하면서 덜어는 계측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CT, MRI, 엑스레이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것을 찾아보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는 유니트, 파워 유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력 단위에 보시면 단자가 컨트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쪽 터미널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입출력에 관련해서 앞에 있는 컨트롤러가 스위칭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기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 조심하면서 덜어는 기술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찍어보면 이쪽 프롭을 가지고 찍었을 때 어떠한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가면서 저러한 파형이 그 회로에서 그 위치에 정확한 주파수가 나오는지를 살펴가면서 원하는 주파수로 다시 바뀌고 모양새로 바뀌면서 나오는지 그러면서 수리의 복원을 원형대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완벽하게 수리가 되고 또 빠르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계측기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이네요. 충전이 안 될 때 궁금하신 내용 전화 주시게 되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불량난 제품이 어떤 건지 알았을 때 택배로 보내주시게 되면 신속한 응대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